BMW iX50의 파워트레인은 트윈 전기모터 523마력 78토크, 배터리 용량은 111.5kW, 0에서 100km 공식 가속기록은 4.6초, 최대 속도 200km, 공식 주행 가능거리 447km, 복합 전비는 3.6km kWh, 완속 최대 충전 속도 11kW, 고속 최대 충전 속도 195kW입니다. 배터리 용량에 따른 충전 속도가 다소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일반적인 7kW 완속 충전으로 0에서 100km까지 충전을 하려면 최소 16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에 흔히 보이는 100kW 충전기로도 약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셋시는 카본 코어 셋시, 서스펜션은 앞뒤 모두 에어 서스펜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동은 상시 4륜,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001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효율, 개인, 스포츠로 총 3가지가 있고, 스포츠 디스플레이는 주행 모드에 따라 다른 테마를 보여줘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별도로 디테일이 돋보이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개인 취향에 맞게 주행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스포츠 디스플레이에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보기 힘든 전기 모터의 RPM도 표시해줘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생 제동도 취향에 맞게 4가지로 조절이 가능한데, 조절을 할 때도 회생 제동은 강함은 쉽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그 외 회생 제동 조절은 핸들에 패들 시프트가 없어 하나하나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점은 아주 불편하였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점은 배터리가 100% 상태에서는 회생 제동이 안 되는 테슬라와 달리, 배터리가 100% 상태에도 회생 제동은 100%로 작동하여 배터리 충전 상태에 상관없이 편하게 회생 제동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조기 사용에 따른 배터리 소모량은 공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시간에 0.5kWh, 주행 거리는 525km, 22도로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1.3에서 2.4kWh, 주행 거리는 495km, 28도로 히터를 사용할 때는 1시간에 2.9에서 7.4kWh, 주행 거리는 482km입니다. iX50의 데일리성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중대형 SUV이지만 상당히 좋은 데일리성을 자랑합니다. 차량에 탑승을 할 때 사이드 스커트가 없어도 될 정도로 1열과 2열 모두 아주 편하게 탑승이 가능하고, 도어를 열 때는 전자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하지만 사고나 배터리가 없을 경우에는 도어 하단의 버튼으로도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때도 1965mm의 전폭과 후륜 조향 덕분에 기존 X5나 S6와 비교해서 오히려 주차하기에는 더 편리하며, 주차를 하고 내릴 때도 옆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내릴 수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이동이 편해 내릴 공간이 부족할 때 유용하였습니다. 핸들의 감도는 적절하게 가벼워 손목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운전이 가능하지만, 정속 주행을 하거나 조속에서 핸들을 조작하면 차의 반응은 좋으면서도 약간 둔하게 느껴질 정도로 핸들의 유격이 생각보다 심해 생각했던 것보다 핸들을 더 많이 조작해야 해서 기존 BMW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좁은 지하 주차장을 주행할 때도 가벼운 핸들의 감도와 후륜 조향 덕분에 어렵지 않게 주행이 가능하며, 유턴을 할 때도 후륜 조향의 도움으로 2.4차선이면 가능하여 차선에 상관없이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후륜 조향이 작동할 때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쟁 모델인 메르세데스 벤츠 EQS의 후륜 조향은 주행 중에 후륜 조향이 작동하더라도 경쾌하게만 느껴지지 이질적이지 않았는데, iX50의 후륜 조향은 핸들을 조작하더라도 운전자가 후륜 조향이 작동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게 늦게 반응하여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후륜 조향으로 느껴지는 차의 크기는 EQS는 소형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라면 iX50은 중형차를 모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실제 유턴을 할 때도 차의 크기가 더 큰 EQS가 회전 반경이 더 적었습니다.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크기나 감도가 적절하게 되어 있어 어느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며, 가속력은 아주 여유로워 시내 주행을 할 때 편하게 가속이 가능하고, 고속도로에서 합류를 하거나 가속을 할 때 힘이 넘치는 전기 모터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초고속 주행도 낮은 무게 중심 덕분에
아주 안정적이면서 가속과 감속이 내연 기관과 다르게 딜레이가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여유로운 전기 모터의 힘을 느낄 수가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회생 제동은 최대 100kW의 충전 속도와 제동력을 보여줘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지만 i4와 다르게 악셀 컨트롤이 미숙할 경우 회생 제동에 따른 멀미를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제동의 기본 모드인 어댑티브 모드는 대부분 환경에서 아주 잘 작동하지만 앞에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앞에 차량을 인식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회생 제동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해 주의를 해야 하며 차량 간격에 따른 회생 제동 세기가 계속 달라져 적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행 중 보이는 시야는 무난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BMW답게 전방 시야는 만족스러울 정도로 좋은 시야를 보여주었지만 후방 시야는 2열 시트 때문에 다소 가려지는 게 많고 사이드 미러의 시야도 부족함은 없지만 크기가 작아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BMW iX50의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악셀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 및 주행거리까지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BMW iX50의 0에서 100km 기록은 4.35초, 80에서 120km 기록은 2.43초, 0에서 160km 기록은 9.36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4.6초보다 월등히 빠른 기록을 보여주었으며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조차 4.57초로 아주 좋은 전기 모터의 성능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200km지만 약 195km가 넘어가면 내연기관의 퓨얼컷처럼 전기 모터의 힘이 줄어들어 0에서 195km의 기록은 13.8초가 소요되었는데 퓨얼컷이 걸리지 않았다면 약 14초대의 가속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속 영역에서도 아주 좋은 가속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정지된 상태에서 급가속을 할 때 타이어 슬립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서 전기 모터의 강한 펀치력이 그대로 다 느껴지는데 보통 전기 모터의 펀치력은 고속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반면 iX50의 펀치력은 고속 영역에서도 계속 느껴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iX50은 분명히 전기 모터지만 악셀 페달의 밟기에 따라 전기 모터의 토크 밴더가 내연기관의 RPM에 따른 반응같이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고 악셀 페달에 따른 반응도 다른 전기차에서 보기 힘든 아주 빠르면서도 경쾌하게 반응해주는데 흡사 M 시리즈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전기 모터의 빠른 반응은 아주 만족스러웠으며 전기차에서도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BMW죠. 그럼 iX50의 제동력은 어떨까요? 브레이크는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제동력은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거리 37.38m, 시간 2.6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밀린 기록이 38.61m로 아주 좋은 제동 유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iX50의 핸들링은 핸들에 유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핸들을 움직일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약간 지연 시간을 두고 움직여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현재 BMW 차량에서 느껴졌던 운전의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전기 SUV 중에서는 충분히 좋은 해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느껴지는 롤 억제력은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서도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 아무래도 커너링 성능과 승차감을 위해 이렇게 세팅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주행 환경에서 롤이 어느 정도 발생하더라도 차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지만 시속 110km가 넘어가면 롤이 심하게 발생하는데 평소 BMW의 롤 억제력을 생각한다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이 덩치에 이런 코너링을 보여준다고 할 정도로 한계가 높은 코너링 성능을 보여주는데 완만한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생각했던 것보다 핸들을 더 돌려야 하지만 경쾌하게 돌아 나갈 수 있고, 급격한 코너에서는 스마트폰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횡지가 발생하면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지만 도로의 라인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뉴트럴한 모습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코너에서는 차량의 한계가 가까워지니 타이어 스키드음이 선명해지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여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후륜 조향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를 다양한 속도로 돌아 나갈 때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걸로 보아 속도에 따라 후륜 조향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만 실제로 IX50을 주행하면서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더라도 운전자가 개입하기도 전에 전자장비가 개입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안정시켜줘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프로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버스티어나 언더스티어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크게 당황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다소 아쉽게 느껴지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일반인도 많이 타는 고성능 차량 M에는 후륜 조향을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너링 성능 자체는 차의 크기와 무게로 인해 코너를 돌 때 기존 BMW의 날렵함이 아닌 묵직함이 느껴지지만, 어느 코너를 만나더라도 빠른 속도로 돌아 나갈 수 있고, 간혹 밸런스가 깨져 휘청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빠르게 밸런스를 회복하여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전기차지만 빠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특히 코너로 돌아 나갈 때 카본 세시의 탄탄한 느낌이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준대형 전기 SUV 중에서는 가장 좋은 코너링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iX에는 아이코닉 사운드가 있습니다. 다만 주행 모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심심했던 전기모터의 주행 소리를 우주선에 타서 주행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여 만족스러웠습니다. 프레임리스에 일반 유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도어 방음이 훌륭하였습니다. 음악 볼륨을 최대로 키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50% 이상 감소하며, 통화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80% 이상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버튼식 ARS는 1번, 말로 하는 의미의 상담은 2번.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3dB, 시속 110km에서는 57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을 하는 동안 풍절음은 실내로 조금씩 유입되지만 노면 소음 억제가 아주 잘 되어 있어 그 어느 전기차보다도 정숙한 주행 소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속 80km의 아스팔트로 된 국도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시트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 아주 부드럽고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고, 시속 100km의 콘크리트로 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피칭이 조금씩 전해지면서 도로 상태에 따라 출렁거림과 요잉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요철을 지날 때도 요철을 지나고 있구나 정도로만 미미하게 충격이 전달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카본 세시 특유의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 발에 진동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 잔진동은 물론 포토를 같은 충격을 시트가 대부분 흡수해줘 전혀 불쾌하지 않으며, 과속 반치턱은 시트가 약간 미는 느낌이 있지만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열의 승차감은 1열과 비슷하게 노면의 잔진동을 잘 흡수해주고, 과속 반치턱은 1열보다 조금 더 미는 느낌이 있지만 불쾌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발에 전달되는 진동은 고속도로보다 많이 전달되어 사람에 따라 불쾌할 수 있습니다. 각 도로마다 전해지는 충격 유입량은
같은 시승 구간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1열 기준 고속도로 평균 0.3, 최대 2.0, 국도 평균 0.2, 최대 1.7, 안 좋은 노면 평균 0.5, 최대 2.3, 과속 반지터 평균 0.2, 최대 1.0을 기록하였으며 2열 기준 안 좋은 노면 평균 0.6, 최대 2.3, 과속 반지터 평균 0.3, 최대 1.9를 기록하였습니다. 1열은 EQS와 비슷한 승차감, 2열은 EQS보다 부족한 승차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가 방음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쉽게 비유를 하자면 고속도로나 충격이 전해지는 도로를 다른 전기차나 일반 차량은 하나의 여름 이불을 깔아두고 주행을 한다면, iX50은 아주 두꺼운 겨울 이불을 깔아두고 주행을 하는 느낌으로 충격에 대한 어떠한 소음도 실내로 거의 들어오지 않아 승차감이 더욱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iX50의 주행 가능 거리 테스트 세팅은 주행 모드 컴포트, 서스펜션 보통, 회생제동 강함, 외부 온도 25도, 공조기 사용 안함, 주행 속도 110km, 배터리 100%입니다. 날씨는 맑고 외부 온도가 약 25도로 운전자는 덥지만 배터리가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 충전으로 시속 110km로 주행을 할 경우 약 530에서 4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정체가 있는 수도권에서는 560km 이상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주행거리 테스트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눌러 시청하시면 됩니다. 장점 첫 번째, 좋은 가속력. 전기차 대부분이 가속력이 좋지만 페달에 따른 빠른 반응과 가속력은 다른 전기차에서는 보기 힘든 성능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행거리. 트윈 전기모터로 구성되어 있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하여 충전기를 찾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세 번째, 아주 좋은 라이트 밝기. 그동안 많은 차량을 시승해봤지만 야간 주행에 만족스러운 라이트는 역시 레이저 라이트였습니다. 네 번째, 좋은 승차감. 진동이 발에 전해지긴 하지만 시트에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좋은 승차감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정숙성과 오디오. 그 어느 전기차보다도 조용하고 어느 도로를 주행하더라도 아주 정숙하여 음악을 들을 때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오디오와 최고의 궁합이었습니다. 단점 첫 번째, 소프트웨어 최적화. 현재 ID8은 최적화가 부족하여 버벅임은 물론 때때로 재부팅이 발생하며 터치에 대한 UX가 다소 부족하여 주행 중은 물론 정차 중에도 사용하기 불편하였습니다. 두 번째, 리클라이닝. BMW는 참 2열 리클라이닝에 인색한 것 같습니다. 언제쯤 2열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질까요? 세 번째, 트렁크 공간. 차의 크기에 비해 트렁크 공간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후륜 조향. 후륜 조향의 반응이나 작동하는 각도가 다소 부족하여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섯 번째, 긴 충전 시간. 배터리 용량이 110kW를 넘다 보니 완속 충전과 고속 충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총평을 하자면 iX50은 엔진의 장점과 전기모터의 장점을 합쳐놓은 듯한 아주 이상적인 파워트레인 성능을 보여주며, 코너링 성능도 차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어준다고 생각됩니다. 승차감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드럽고 롤을 적당히 허용하여 좋다고 생각되지만, 기존 BMW의 탄탄하면서도 잔진동을 잘 처리해주는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전기차에서 제일 중요한 주행 가능 거리는 중대형 SUV의 크기와 고성능 트윈 전기 모터가 장착되었음에도 고속 주행 시 최소 500km 이상은 주행이 가능하여 충전기를 찾아다니는 스트레스는 적었지만, 막상 충전을 해야 할 때는 너무 큰 배터리 용량 때문에 오래 걸려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0kW 이상 고속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면 해소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BMW iX50은 완성도가 상당하여 현재는 구매를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차량들이 출시한 뒤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BMW답지 않는 차량이라
BMW를 생각하고 사시는 것보다 컴포트 전기 SUV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iX50의 저의 종합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이상 BMW iX50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가 좋은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후원 부탁드리며 간결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찻도박이었습니다.